1시간 하고 가시죠, 여러분들. 커다랗게 또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합성함수 봅시다. 194 페이지요. 뭐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아까 뽑아놨는데. 이효 쌤 혹시 차 어디다 드셨어요? 차요? 네. 아니요. 아닌데. 안쪽에 드셨죠? 네. 그럼 쌤도 그거에 드셨어요? 앞에 차 있어요? 초등이 늦게 끝나가지고 저희가 빨리 나가니까. 저는 늦게 가요. 오늘 영상 찍어야 돼가지고. 네. 아씨, 나만 또 나 일찍 가죠. 얘기해야 돼. 자, 합성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우선 두 집합 x와 y와의 관계에서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x라고 하는 함수가 a에 대응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fx가 x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나? 예. 뭐 t 여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t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y도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하면서 y 나름으로도 이제 어떤 함수와 다른 함수식에 의해서 다른 여기 집합에 대응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f1이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g1이 a다 라고 하는 그냥 단독의 함수 값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이 단독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단독의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t에서 y를 거쳐서 저 a까지 가는 이러한 함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t가 f에 들어가서 대응된 함수값, 즉 1이죠. 1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함수 g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g의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t가 f 함수를 통과해서 첫 번째 치역 만드는 1이라고 하는 값이 그 다음 함수에 대한 정의역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G 합성 F라고 부르는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형태.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fx는 x-1이야. gx는 뭐 x제곱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f g 3 뭐 이런 걸 물어본다 하자. 이 말은 무엇이냐? fx 뭐 예를 들어 f3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3 빼기 1 뭐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f 함수 속에 집어넣을 정의역을 여기서 계산을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G3의 값은 얼마가 되죠? G3의 값은 9, 14가 되니까 이 14라고 하는 값이 두 번째 겉에 있는 함수에 무엇의 역할을 한다?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F 합성 G3은 먼저 3을 G 함수에 먼저 대입한 결과, 그것이 그 겉에 있는 함수 F의 이제 정의역, 그럼 F14를 계산을 해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통과하고 이제 속함수, 겉함수 순서대로 이제 대응을 시키자.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이 있죠. 지금 뭐 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FG1하고 GF1하고는 당연히 이제 거의 같을 수가 없어요. 그치? 얘는 1이니까 F6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0이니까 얘는 G0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값이 이제 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교환법칙이라고 이 합성 기호라고 하는 것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둘이 같아지는 경우 함수값이 우연찮게 같아지는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우연이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뭐 문제로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교랍법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된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합성함수를 먼저 계산해도 뭐 그것은 값은 항상 같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 y는 x라고 하는 거 여기 함수의 이름으로서 이제 i 내지는 ix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식이 x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다른 함수처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집어넣은 x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x가 그대로 나오는 그 식을 자기 함수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항등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세상 모든 함수에 항등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한다 해도 아무런 변화 없는 그냥 원래 함수와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 i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항등함수. 그래서 이 i가 가지고 있는 식 ix는 x라고 하는 식이다. 다른 뭐 fx나 gx처럼 특이한 함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은 게 곧바로 나오는 그 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항등함수고 항등함수의 성질 어떤 모든 함수와 합성을 한다 해도 변화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19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f 합성 g 그러니까 뭐 형태가 여러분에게 묻는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요.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응의 순서 -4는 이 g 함수에 먼저 대입돼서 함수값을 찾는 것이 순서다.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과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 요거 두 개를 순서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대입하는 x의 크기에 따라서 0 이상의 값을 대입할 때는 x제곱을 0 미만의 값을 대입할 때에는 2분의 1x를 함수값으로 뱉어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gx는 단순한 1차 함수식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얘부터 구해야겠죠. g-4의 값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g-4의 값 얼마예요? -10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이 -10이니까 그 -10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f함수에다가 두 번째로 넣어준다. 음수를 넣어주니까 2분의 1x 즉 -5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함수값은 -5다 인 것이고요. 다음 이 f2부터 구할까요? 양수네요. 그럼 제곱이 나오겠네. 그럼 f2의 함수값은 4니까 이번엔 g 4의 값을 방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12 여기 14네. 여기 14. 따라서 이 둘의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더하면 이제 9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1-1번 할까요? 1-1번? 오늘이요? 합성함수. 예. 합성함수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4가 뭔데? 아, 5나. 그래. 내가 말이 그 말이야. 그래프까지 하면 좋은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할 수 있을까? 1-1이라고. 예, 1-1. 1-1.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흔히 동일한 함수를 계속 자기 자신에 계속 집어넣는 게 가능하죠.
쉬워요. 네. 자, 요 1-1번은 뒤에서도 나올 텐데 2-3번 같은 거 보시면 자, 1-1번은 2번, 3번 합성에 있잖아요. 근데 2-3번 보면 몇 번 나와 있어요? 101번, 10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F가 이제 1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1-1도 그렇고 2-3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논조는 이제 요거예요. 어떤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이 동일한 함수가 이것이 1대1 대응이라면 x에서 x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결론적으로 반드시 뭐가 생기냐? 반드시 순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리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1은 어디로 갑니까? F1은 3이죠. 3. F3은 어디로 가죠? 3은 2로 갑니다. 2로. 2는 1로 가죠. 4는 4로 가죠. 무조건 돌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든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FF 합성 F2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F 함수 한 번에 한 칸씩 가는 거니까 두 번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3인 거고. F 3이다. 얘는 당연히 3이겠죠? 왜냐면 세 번 F3 FF3 가면 다시 돌아오니까 얘는 3이다. 그래서 요 둘을 더하면 6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네. 말이 나온 김에 2-3번도 동일한 얘기거든요. 2-3번도 보면은 2-3번은 원소 4개짜리인데 고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1은 2로, 2는 1로, 3은 4로, 4는 3으로 뭐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에서 출발한 함수는 홀수번 합성하면은 2로 가고 짝수번 합성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홀수번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이고요. 3과 4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선가 합성되는데 홀수번 합성하면 3으로 가고 짝수번 합성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4가 되겠죠. 6이에요. 그럼 6이죠. 6이다. 이런 식으로. 위에 뭐예요? 위에는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뭐 조금 고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린다.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의 순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예요. 아, 1은 2로 가는구나. 2는 4로 가는구나. 4는 5로 가는구나. 5는 3으로 가네. 3은 1로 가는구나. 아, 그러면 얘는 이제 5주기구나. 5주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F 2037에 뭐 5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5의 배수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두 번 뚝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뭔가 왜 써줘야 되는 뭐? 그냥 그린 거야. 아, 그러니까 1번은 최초 함수와 동일하고 n 더하기 1은 f랑 그 전번 함수를 합성한다. 예를 들어 2번은 f에다가 1번 합성, 3번은 f에다가 2번 합성,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예제 2번을 볼게요. 예제 2번은 순환용이 아니고 합성함수 그냥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1번이 지금 fx인 그 x-2인 상황이야. fx는 x-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fx 자체야.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2라고 하는 이 식이 1번이야.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2번은 뭐 하는 거냐면
이 f 함수 속에다가 그 전의 번호 1번을 넣는 거예요. f 함수라고 하는 저 준비된 함수 속에다가 여기에다가 전에 있는 번호 1번을 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1번을 넣는 거예요. 그럼 x자리가 1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f1번은 원래 함수 자체이기 때문에 x-2다 이거지. 그래서 x-4 요게 2번이에요. 2번. 그럼 3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3번은 f함수 속에다가 그 전에 있던 넘버 2번을 넣는 거라고. 그래? fx는 여기 있잖아. 이 함수 속에다가 2번을 넣는 거라고. 2번을. 그래서 여기 x자리를 2번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근데 2번은 뭐였죠? x 빼기 4였거든요. 그래서 x 빼기 6이다. 요게 3번이에요. 안 돼? 다시 해. 하면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복잡하진 않죠. 1번은 x 빼기, 2번은 x 빼기 4, 3번은 x 빼기 6이니까 예를 들어 n번이다. 그럼 x-2n 꼴이 되겠죠. 이게 n번 함수의 함수식이겠죠. 그래서 60번 F60번은 x-120 이렇게 생긴 놈이 F60번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100을 집어 넣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요. 해볼게요. 2-1번. fx는 2x fx는 2x f7번까지는 함수값이 뭔지 구해야 돼. 그럼 1번은 뭔데? 1번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2x야. 1번은 2x야. 그럼 그 다음 거 2번은 어떻게 하는 건데? 2번은 f 함수 속에 여기 x를 1번이었던 식으로 바꾸는 거야. x를 f1번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는 x를 1번으로 바꾸는 거야. 응, 맞아. 이게 2번이야. 3번은 이 식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 f 속에 여기를 2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2번은 4x였죠? 8x. 이게 3번이야. 4번은 16x겠네. 따라서 n번은 2의 n제곱 x 이게 n번이죠. fn번. 근데 이제 7번 이제 그러면 7번은 2의 7제곱 x니까 128x일 텐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라. 그럼 64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근데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함수에서 합성함수를 추측하는 것보다는 2-3번 같은 게 더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제 배수 판단해가지고 나눠서 나머지 개수로
함수가 결정하는 뭐 이런 형태가 더 잘 보인다. 넘어갑니다. 자, 합성함수를 직접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합성함수를. 보시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gx라고 하는 함수는 2x 더하기 a라고 하는데 f 합성 g, 즉 f 함수 속에 g 함수를 집어넣은 것과 g 합성 f, 즉 g 함수 속의 f를 녹여서 합성하는 것이 같은 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fx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f1이면 1 대입할 거고 fa면 a 대입하듯이 f 합성 g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x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gx라는 함수식을 그대로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gx 대신에 2x 더하기 a를 쏙 넣어주면 이것이 f 합성 g라고 하는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이게 f 합성 g 값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g 합성 f다. 그럼 여기 x 자리를 fx가 가지고 있는 식으로 그냥 넣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fx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걸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는 식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g합성 f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합성 g랑 g합성 f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경우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는 이제 특이하게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하고 결국 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동일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a가 2분의 1이 나와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성함수를 구해보는 문제다. 해볼게요. 3-1번 여기 가장 기본 형태죠. 잘하는데? 어이구. 합성 G 하고 G 합성 F 이렇게 그래서 6x 더하기 2a 마이너스 1 하고 6x 마이너스 3 더하기 a 하고 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나오시면 되네요. a 마이너스 2 나오네. 이 정도 되시겠죠? 다음 199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 4번이요. 그래프도 할 수 있겠네. 자, 예제 4번은 이제 식이 주어지지 않은 함수 하나를 구하는 건데 그 hx라고 하는 함수의 그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fx하고 gx라고 하는 식은 주어져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만족하는 hx를 구하냐? f 속에 합성을 hx를 시켰을 때 그때 gx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hx는 우리가 모르지만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f 합성 h 값도 그냥 h라는 알파벳으로 단수를 한다면 2h-3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f 합성 h를 구한 거거든요. fx 속에다가
x 대신에 hx를 그냥 넣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2h-3이라고 쓴다면 그게 곧 gx와 같은 식이니까 그래? 그러면 넘겨가지고 hx는 넘겨서 2 나누니까 3x 더하기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순하고 쉬운 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식을 모르는 hx 속에 fx를 합성해서 gx와 같은 식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hx 속에 fx의 식을 우겨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gx랑 같은 식이 나온다 이렇게 쓸 거거든. hx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fx가 어떤 식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gx와 같은 식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hx입니다. hx. h의 2x-3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hx.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ha가 됐든 ht가 됐든 뭔가 단순한 문자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hx는 문자 종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을 단순하게 하나의 문자로 이제 바꾼다, 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x-3이라고 하는 것을 네, 단일한 문자로 좀 더 치환을 해주면 이제 ht가 뭐냐라는 식으로 여기에다가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t로 바꿨는데 아직 여기가 x로 쓰여지면 안 되니까 이 x와 t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는 x도 t에 관한 문자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2x-3이 t니까 2x는 t 더하기 3이 되고 필요한 건 6x니까 6x는 3t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6x는 3t 더하기 9거든요. 그래서 3t 플러스 10이다 라고 써주면 hx에 관한 정보는 다 나온 거죠. 이제 문자의 종류만 바꾸면 되잖아요. 따라서 ht가 3t 플러스 10이면 hx는 3x 더하기 10이라 쓸 수 있다. 네, 요런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냥 거의 1차 방정식 수준인 것이고 요 바깥에서 겉함수를 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4-1번도 일단 해볼게요. 4-1번부터 4-1번 역시 4-1번의 1번은 수월하겠고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다. 잘하는데. 어디 갔냐? 기타 수업 자료. 특이하면서의 그래프. 이 정도. 두 개. 예. 4-1 또 해보죠. fx 3x-1이고 gx 3x 더하기 2고 그러면
F 합성 H가 G를 만족하는 HX는 F 합성 H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 HX-1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근데 이 친구가 GX와 식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H는 X 더하기 3이니까 HX는 X 플러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고요. 자, 반대로 H의 함수 속에 fx를 넣어서 gx가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3x-1을 t로 바꿔주면은 3x 더하기 2는 t 플러스 3이죠. 그냥 3x-1 더하기 3이 되니까 그럼 hx는 x 더하기 3이군.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거죠. 4-2번도 동일합니다. 4-2번은 fx가 지금 hx 형태에 있는 거예요. 4-2번은 fx가 다른 함수 2분의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게 포함한 거죠. 합성해 준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2를 만족시켰다 이거니까 얘도 동일합니다. 2분의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t로 이렇게 치환해 주면은 x는 2t-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t다 이렇게 했을 때 2x니까 2배에서 4t-6 더하기 1이다. 따라서 fx는 4x-5 뭐 요 정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합성함수 얘기도 이제 막바지고 그래프구만. 그래프 하 봅시다. 네. 우선 좀 더 단순한 그래프, 쉬운 그래프부터 쉬운 건가? 안 쉬운 건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것을 fx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 이것을 g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보기 전에 합성함수의 함수값 몇 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분수 f합성 g 제로의 값, 이 함수값 얼마 나올까요? 합성함수의 함수값. F요? f 합성 g 제로. fx 있고 gx 있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줬잖아요. 네. 그래프에서 이거 함수값 붙였나요? g 제로가 얼마인지 모르. 뭐요? 그러면 F1 1이 2죠. 오, 맞아요. 이렇게. f 합성 g 뭐 2 아니 이런 거 얼마 정도 나올까요? 0이요? 네. 왜죠? G2가 2고 0이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의 점들을 쫓아가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0이라고 하는 함수, 0이라고 하는 최초의 정의역을 G 함수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G 제로가 이제 1인 걸 찾아냈다.
그럼 그 1이라고 하는 값을 f 속에 집어넣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함수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 0이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냐? 0,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G0가 1이니까요.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fx에 어디에다가 전달해줘요? 여기에다 딱 갖다 주는 거죠. 야, 1이래 1. 1이래 1. 그럼 우리는 그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2네 이 값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래요. 예, 제가 색으로 G 0 그리고 F G0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딱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여기 있는 x가 어떤 y 값을 갖는지를 처음으로 구해.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나온 y 값을 그 다음에 x 값에다가 갖다 줘. fx에 x에 갖다 줘.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놈은 최종적으로 요런 함수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f합성 gx를 구한다는 말은 여기에 x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함수값이 최초에 이 x가 가지고 있는 y값, 이 x가 가지고 있는 y값, 이 x가 가지고 있는 y값들이 결국은 그 fx라는 다음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함수값은 실제로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f합성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결국은 처음에 x가 어떻게 움직일 때 저 마지막에 y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찍으면 3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처음에 이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두 개 서로 다른 그래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처음에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처음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처음에 x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면 처음에 y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얘는 2점, 얘는 2점, 얘는 2점, 얘는 2점, 얘는 2점을 다 어디다가 여기다 갖다 줄 거 아니야. 즉 처음에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 최초의 y는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요 움직임이 바로 fx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 야, 이렇게 움직인대. 그럼 이때 마지막에 최종적인 y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오겠지. 그래서요. 결국 처음에 x가 요만큼 움직일 때 마지막에 y는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 파란색 y는 그 다음에 x에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요 움직임이 여기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요렇게 내려오는 값을 그 다음 겉함수에 전달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주황색은 2에서 0으로 쭉 떨어지게 되겠구나. 자, 이걸 파란색 없이 중간과정 생략하면 얘가 노란색이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주황색은 2에서 0까지 떨어지겠구나 라고 그리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절반을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요 gx의 첫 번째 x 움직임은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파란색 y는 0에서 2까지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다음 함수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럼 y는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렇게 움직일 때 쭉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 그린 거야? 이게 F합성 G 그린 거죠. 끝.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 안 돼? 좀 더 해볼게. 좀 더 해볼게. 얘는 10이고 얘는 10이고. 반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번엔 G합성 F로 가봅시다. G합성.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얘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이 될 거야. 여기다가 전달해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0에서 1까지 움직일 겁니다. 0에서 1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자 0에서 2까지 쭉 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 그럼 보라색은 두 개로 나눠서 1에서 0으로 갔다가 2까지. 자, 그러면 요만큼 갈 때 1에서 0으로 갔다가 2까지. 이렇게 되죠. 다음 절반 요만큼.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오겠죠. 그럼 반대로 2에서 0으로 갔다 여기까지. 2에서 0으로 갔다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G합성 F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나요?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않아? 해볼게. 몇 번 해봐야 돼. 한 방에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왜 가요? 아니 같이 해볼 거야, 같이. 그때까지 뭐가? 이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걸 나눠줬나? 이 그래프가 가만히 있어봐, 봐봐. 그것도 확인할 건데. 이게 두 장씩이다, 두 장씩. 두 개씩이다, 두 개씩. 두 개씩이다. 두 개씩이다. 두 개씩. 할 거야. 할 거야.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그렇게 대책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정답이 나와 있다고?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다른 건데? 자, 해보자고. 쪼제 봐봐. fx 어디를 피하는 이거 말고 거야? 거기 중에 이거 중에서 내가 그리는 거. 네? 쌍파트는 거
그래서 둘 다 항상 F합성 G랑 G합성 F랑 다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준이 이거 감당 안될것 같아. 네가 뭐네 걱정하고 있어. 자, F합성 G부터 해봅시다. 뭐 색깔로 그때그때 맨날 색으로 구별하시면 참 좋겠지만 이제 뭐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머릿속으로 흐름을 계속 생각해보죠. GX가 먼저죠. 그러니까 GX는 0에서 1까지와 2에서 3까지 두 파트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으로 이제 나눠서 그릴 거거든요. 근데 0에서 1로 갈 때 예 아니 예. F합성 G니까 GX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 개밖에 안 넣어요? 세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 개지?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가 다 두 개잖아요. 아 그냥 선이 이거. 네. 기울기가 같으니까 전달을 똑같은 양식으로 양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면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를 전달해 줄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아니지. 0부터 2까지 아니에요? 그래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인데 얘는 두 칸이 아니라 네 칸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세 칸까지 올라갔다가 두 칸에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누면 세 칸 분량으로 올라가다가 한 칸 분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네, 굉장히 빡시지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다시 0에서 1까지 갈 때 y는 0에서 2까지 가잖아요. 그럼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요 한 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여기 1.55에서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0.5, 1, 1.5, 2 이렇게 우리가 네 칸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칸 중에 네 칸 중에 세 칸에서 꼭대기까지 가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칸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져? 2까지 요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2에서 3까지 갈 땐 2에서 3이니까 요만큼이니까 2에서 0까지 쭉 떨어지면 되죠. 2에서 0까지 쭉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게 F합성 G. 이거 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릴 데가 없으면. 왜 없어? 밑에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아 여기다 직접 다 그려서 그려요? 지합성 F. 지합성 F. 아니면 보고 따로 연습해봐. 지합성 F. F 함수에 먼저 F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여기 1.5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5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릴 겁니다. 근데 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끝에서 끝으로 올라가니까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세 칸으로 나눠서 그러면 딱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처음 한 칸에서는 2까지, 그 다음 두 칸에서는 저 3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정반대로 이제 거꾸로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한 칸에서 처음 두 칸에서 2까지, 다음 한 칸에서 쭉 이렇게 오겠죠. 나 이해했는데. 괜찮죠? 이제 집 갈까요? 집으로 간다고? 아, 그 시간이 얼마 없네. 그 나머지 해보실래요? 나머지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절대값 그래프. 쉽습니다. 여기 절대값 그래프. 이게 어떤 임의의 3차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임의의 3차함수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fx가 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f 절대값 x, x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죠. 그러면 x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 라고 하는 것은 원래 fx의 그래프와 자, 예를 들어 f 절대값 3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f3의 함수값과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도 양수인 x들을 넣으면 원래 fx와 같은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f 절대값 자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누구랑 똑같아? 결국은 3의 함수값과 동일해지죠. 즉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을 찾고 싶으면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은 이 fx의 3에 있던 함수값과 똑같다는 얘기야. 즉 음수인 애들은 전부 다 양수인 애들 함수값을 그대로 빌려서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fx에서 양수인 애들의 함수값을 음수인 애들이 그대로 빌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fx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 즉 y축 절반의 오른쪽 부분이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것이 절대값 f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f 절대값 y는 x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y가 양수인 애들의 그래프만이 음수인 애들에게 함수값을 그대로 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절대값 y는 fx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항상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x가 양수인 부분만을 살린다. 요걸 붙여준다.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본래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애만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y에 모두 절대값이 붙어 있다. 그러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만이 살아남겠죠. 어디일까요? 여기죠. 요만큼만이 살아남죠. 그래서 그것이 위아래로도 그리고 좌우로도 x의 절대값 붙여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좌우로 붙여넣기 하는 거고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위아래로 복붙이잖아요. 그럼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여기 1, 4분면 x, y가 둘 다 양수인 애만 살려가지고 위아래로도 복붙, 좌우로도 복붙. 그래서 완벽하게 위아래 좌우 대칭의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문제의 꼴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기출해서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요 그래프는 하고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묻는 것은 요거하고 이제 네 번째 거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런 케이스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냐? fx 계산을 다 끝마치고 fx 계산을 해서 양수인 애들은 그건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야. 근데 fx가 음수인 애들은 절대값 붙으니까 함수값이 다 양수돼 버린다. 즉 함수값이 양수인 애들은 상관없어.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은 이 음수인 함수값이 다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다 양수로. 음수였던 애가 그대로 다 양수.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얘하고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함수거든요. 여전히 함수기 때문에 요 위아래로 복사되는 순간 이제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잘 묻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얘나 얘 요거는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또
아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예,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보고 끝내야겠죠. 교재에 있는 거. 네, 취합성 F를 그리는데 그래서 누굴 그려라? 취합성 F를 그리시오. 그럼 이제 F 먼저 파악을 했을 때는 F는 그냥 무조건 딱 0에서 2까지 확 넘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그릴 거네요. 한 방에. 그러면 2에서 0까지 싹 내려오는 요 y 값을 다음 함수의 x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움직이려면 y 값은 계속 흘러오다가 똑 떨어지면 돼. 그래서 얘하고 요 마지막에 그림만 본다는 거지. 요렇게 떨어지는 걸 전달하는 거. 이 과정은 네, 요 전달자일 뿐 우리는 최초 움직임과 마지막 함수의 움직임만 본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결국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이게 지합성 F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입니다. 그리고 뭐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y는 fx. 뭐 이제 이런 게 잘 나오니까 그냥 한번 기억만 해주세요. f 합성 f. 요거 이제 똑같은 함수 계속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f 합성 f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f 합성 f 합성 f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일 이 정도로 생겼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 끝까지 역함수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